오늘 보고서는요. 신문모니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공시영 씨가 들어왔지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원년 신문모니터. 굿모닝 굿애프터눈 다시 연기를 해야 돼. 연기를 안 하니까 그래. 다시. Good afternoon. 민원년 신문모니터. 굿모닝 굿애프터눈 특집. Good afternoon. How are you today? Just fine.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봐, 연기를 하니까 잘하잖아. NG가 2번 났었어요. 네. 자, 이게 기운을 쭉 빼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가 되고 막 이렇게 연기, 과장하거나 이런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네. 그죠? 잘하죠. 네. 자, 그러면은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또 인사말 외교 결례론이 나왔어요. 인사말 외교 실패론.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실패로. 네 인사말 실패론. 이낙연 국무총리가 에콰도르를 방문을 했는데 네. 그 아침 인사인 부에노스 디아스를 오후 3시에 썼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이게 지나치게 전라디언도 모르는 것들이 뭐 외국에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뭐 점심도 애매한 점심 인사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많이 트집을 걸고 난리들이야. 진짜 지네들이 쓰지 말아야 될 차별 용어나 좀 알고 살지. 아, 진짜 짜증스럽소. 짜증스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사실 우리 이 보고서에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말한 거는 그 이낙연 총리 이 화제부터 일단 정리해 보죠. 네,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낙연 총리가 지난 5월 초에 쿠웨이트, 포르투갈, 콜롬비아, 에콰도르, 미국 이렇게 총 5개국을 이어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낙연 총리 행보는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네.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일정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언론에 이렇게 안 난 거 보면. 그래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5개 주요 종합 일간지에서 그 이낙연 총리의 해외 순방을 언급한 기사가 총 5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한겨레 2건을 제외하면은 해외 순방 중 총리가 한 발언, 그러니까 이때 해외 순방 중에 총리가 총선서 합당한 일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토대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점친 보도가 3건이었고 나머지 2건은 이제 총리 순방 관련 기사였습니다. 나머지 2건만.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국무총리가 외국을 나가는지 아닌지 이것도 신문만 봐서는 별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 달 후가 지나서야 조선일보가 이 총리도 에콰도르 방문 때 인사말 실수라는 기사를 낸 겁니다. 네. 이 기사에서 이낙연 총리가 에콰도르 현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사말 실수를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에콰도르가 이제 스페인어권 국가인데 네. 아침 인사인 부에노스 디아스를 오후 3시에 썼다는 거죠. 그 오후 인사는 이제 부에나스 따르데스라고 합니다. 아유, 진짜 그냥 안녕 가서 하면 어때서. 아유, 진짜. 스페인어 강자. 그래서 그게 팩트체크가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인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사실 팩트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해외 스페인어 포럼들을 참고를 해보면은 네. 아침 인사인 부에노스 디아스랑 점심 인사인 부에나스 따르데스는 개인 지역 관습마다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 인사가 부에노스 디아스인데 이거를 직역하면은 굿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에나스 따르데스는 직역하면 이제 굿타임 이런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고 점심 때는 그 좋은 시간 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 한국 느낌으로 약간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이제 현지인들은 외교 실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결례라고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죠. 사실 그 실제로도 뉴스원 기사가 이 논란을 좀 다뤘는데요. 그 뉴스원 기사 이 총리도 해외에서 인사말 실수, 외교부는 매우 좋은 반응이라는 기사에서 외교부는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총리 연설은 청중으로부터 6회나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리 연설이 외국에서도 먹히나 보네요. 우리한테 상당히 먹히잖아. 느릿느릿하고 그죠? 굉장히 말을 잘하시는 정말 최고로 마음에 드는 그런 스타일의 연설을 늘 하시거든요. 답변하실 그렇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도 먹히서 6번이나 박스 받았나 보네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정말 외교 결례는 아니라는 거죠. 이 프레임은. 그런데 외교 결례인지 아닌지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들이 인사말 외교 결례 프레임을 만드는 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외국 정상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 인사말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런 걸 조금 잘못 썼다고 막 그 사람을 놀리거나 뭐 아베가 그랬다면 좀 놀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눈만 껌뻑거려서 놀리는 거 아니야? 조금 잘못 썼다고 놀림감이 되거나 외교부 차원에서 막 항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만 좀 이상한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국어인데 그리고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네. 또 이 기사가 여러모로 지난 3월 있었던 인도네시아 인사말 해프닝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한번 재미를 봐가지고 또 그렇죠. 하는 거죠. 이 기사에서도 그걸 언급을 합니다. 네. 조선일보도 이 기사에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했다며 당시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한 게 대단한 외교 결례인 걸로 보도를 했지만 보도를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까지 이거에 넘어가가지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게 큰 결례가 아니라는 반론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뉴스톱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김정호 씨는 자기 현지인 친구들이 현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따지지도 않는 인사말 구분이 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냐고 반문했다고 전했고요. KBS에서 팩트체크한 내용에 따르면은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매체들을 한번 매체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는지 기사가 있었는지. 예, 결례라고 한다면 상대 국가가 그렇게 느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본 건데요. 그랬더니 정상회담 소식 자체는 다루고 있었는데요.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일단 언론에서는 언급된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지 한인 사회에서 혹시 논란이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한인회에도 접촉을 했는데요. 어차피 비슷한 말인데다가 이 사투리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사실 한국 언론이 오히려 더 예민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문제가 된 거입니까? 우선 청와대도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뭐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했고요. 국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외교적 결례였나를 봤을 때 저희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외신인 AFP 통신에서 이 말레이시아 총리실 보좌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건 논란거리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고 합니다. 아이 그렇지. 그리고 저리톡에서도 나왔는데요. 장부승 교수가 자기 말레이시아 친구 교수한테 이거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슬라마 소르가 인도네시아 인사말인 건 맞는데 현지에서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 중요한 거는 현지 반응이 어땠나 이게 취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막 한국에서만 시끄러웠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 에콰도르 기사에서도 현지 반응 같은 건 취재를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논란을 만들어낸 거지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굴욕적인 어떤 그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혼자 우리가 결례를 했어 어쩌면 좋아 막 이런 되게 추접스러운 그런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설사 우리가 좀 결례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는 수준으로만 가야지 되는 건데 막 자기 검열 너무 심하게 하면서 그건데 자기들 내가 또 아까 말한 자기들의 그 자기 언론의 그 결례 이런 거나 좀 점검을 하시라고. 비하용어 이런 거. 남이 결례를 그렇게 미리 짐작하시지 마시고 근데 그런 태도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지금 저희가 한 것 중에서 하나 그 해외 순방의 김정숙 버킷리스트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거 뭐예요? 몰라요? 네. 이런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뭐야? 나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시시각각은 진짜 우리 중앙일보 진짜. 칼럼 시시각각 이게 그 대박이다, 진짜. 유명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누구죠? 그러니까 원래 시시각각도 많이 쓰는 좋은 분이 있는데 그 이정재 씨? 아니 JTBC 갔다 온 그 분 저 김현기 특파원 아니 말고 JTBC 위원 갑자기 왜 생각이 권석철? 그분도 시시각각을 옛날에 쓰셨어요. 근데 내 말은 시시각각이라는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의 논설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시시각각만 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네.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네. 아까 말한 뭐 여러 명 있잖아. 우리가 네. 계속 지적할 때 시시각각마다 다 이상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남정호의 시시각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의 문제가 너무 황당해서요. 요거는 좀 짚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칼럼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희한한 칼럼이라서 청와대가 반박을 하고 정정보도 요청까지 낸 그런 칼럼인데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을 순방을 했죠.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 베르겐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외유성 순방 아니냐는 거죠. 이 칼럼에서 남정호 논설위원은 노르웨이 제2의 도시 베르겐 방문이 외유성 일정이라며 야권의 말을 빌려서 부부 동반 세계 일주 하냐, 김 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는 비아냥을 덧붙인 후에 문 대통령이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추측을 하고 노르웨이의 체코 대통령이 없던 때라 왜 갔는지 모를 프라하 방문과 청와대가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인도 단독 방문을 콕 집어서 외유성 논란 아니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또 김정숙 여사가 왜 나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치면? 근데 진짜 지금 이정희 PD 말처럼 왜 하필이면 그 대통령이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될 근데 것 꼭 같은데.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유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근거는 있어야 될 거 궁금해. 아니야. 없어? 아마 인도 단독 방문을 언급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가 네. 인도 단독 방문한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이 칼럼에서 따로 근거로 든 그 체코랑 인도 방문 관련해서 체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체코를 봤더니 체코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체코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제라는 되게 특수한 정치 체제라고 우리나라랑 다른 정치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내각제 요소가 많으니까 총리가 정부 수반이고 대통령은 이제 군통수권 이런 거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당시에 총리랑 정상회담을 진행을 한 거죠. 네. 대통령이 없어도. 그래서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그 체코 총리와 그 정상회담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방문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에 야권에서 그 외유성 해외 출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중앙일보의 당시 그 논란을 다룬 기사를 보면은 제목이 김정숙 여사 16년 만에 대통령 부인 단독 해외 방문이고 여기서 대통령 부인의 독자 외교 행보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영부인들의 사례를 들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독자 방문도 괜찮은 일이고 지금은 관광 일정이라고 한 것이죠. 아니 처음부터 비판했으면 지금 비판해도 약간 그래 원래 중앙일보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때는 또 뭐 별말 안 하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제가 뭐 시험캐스트 답을 구한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져서 갑자기 일관성이 없네 신문이. 네, 일관성도 없었고 그 중앙일보에서도 그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그 외유성 출장을 벌였다고 지적한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 당시에 버킷리스트 칼럼에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이 외유성이라면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은 대통령 전용기 2호기로 인도에 갔고 첫날은 밤에 도착해 둘째 날 총리 등을 면담했고 셋째 날은 허황우 공원 착공식 및 인도의 최대 축제 디알리에 갔다.
그리고 넷째 날 타지마할 관광 후 귀국했다. 이렇게 일정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정정 요청문에서 지적한 일정은 네. 당시 김정숙 여사는 수아라지 외교장관 접견, 사비타 대통령 영부인 면담, 뉴델리 학교 스타트업 시연 현장 방문, 우타르 프라데시주 주총리 면담 등의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고 지적을 했고요. 중앙일보는 이런 일정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닌지 물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보도가 된 내용이거든요. 이 논설위원들은 신문 기사 읽고 그 논평하는 게 일의 전부일 텐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언급한 거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안 한 거겠죠. 일정은 다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거기 중에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거는 외유성으로 보이는 것들만 좀 그렇죠. 나열한 축제에 거잖아요. 갔다. 놀러 영승지를 관람했다. 관광지 이런 갔다 것만 왔다. 써는 거죠.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사이에 뭐 어디 다른데 뭐 갔다 온 거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게 뭐야? 근데 어찌됐든 중앙일보가 과거에 작년 11월 5일에는 분명히 김정숙 여사 16년 만에 대통령 부인 단독 해외 방문해서 대통령 부인의 독자 외교 행보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부인들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독자 방문이 문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그 관광 일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칼럼에서는 난리를 친 거잖아요. 놀러 갔다 왔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와도 사실은 결이 맞지 않다. 그쵸. 이 시시각각이 그런 건데 뭐 본인이 그때는 그랬고 이번에는 이렇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중앙일보 그 보도를 내가 꼭 왜 딱 그 톤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죠. 아무튼간에 그 너무 쪼잔한 이런 시비들을 걸면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워치견,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워치독이냐, 워치독. 몬독이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로 보인다니까요. 아니, 걔가 뭐 지키는 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물 걸 물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을 무조건 감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권 감시하세요. 청와대 감시하시고, 진짜 일 잘하는지, 네. 뭘 부적절하게 하는지, 진짜 관광을 하는지, 잘 감시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고, 하셔야 된다. 그런데, 뭐, 아무거나 보고 짓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설득력이 보고 좀 물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너무 힘들다 우리가. 우리가 청와대를 막 커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죠. 이게 언론이 너무 창피하다. 진짜 이게 이런- 좀 수준이 좀 의심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막 인사말 이거 가지고 뭐야. 우리 먼저 막 굽신굽신하면서 난리. 우리 대통령이 우리 총리가 잘못을 해버렸어 이러면서 상대방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난리를 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순방 갔다고 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만 유난히 더 난리를 치는지 아세요? 나는 이게 정말 예전에 민영삼 씨가 맨날 김정숙 여사 보고 일종의 나대는 이러면서 이 현모양처 쪽보다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좀 설친다, 나댄다 할 그렇죠. 적에 설친다 나댄다는 표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방송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발하다 그런 이렇게. 유형으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전 후보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죠. 그러네요. 또 나쁘게 보면은 여자가 너무 나댄다, 아주 그 사투리로 이렇게 해서 좀 비호감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이 금정숙 여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계속 나대는 여자라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프레임이 지금 거의 모든 언론, 저기 조중동 등 이런 매체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좀 약간 이전의 대통령 부인과 캐릭터가 다르긴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영부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게 이렇게 친근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는 사실은 선거 시기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게 너무 좀 낯선 거야. 기존의 영부인 그 후보들과는 다르게 너무 친근하고 너무 이렇게 막 이물 없이 행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게 보면은 좋고
보수 쪽에서 보면 안 그래도 이제 이 후보도 싫은데 이 후보의 부이지 너무 자기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미우면 뭐 미운 며느리는 발뒤꿈치 동그란 것도 밉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 미운 사람은 발뒤꿈치가 동그란 것도 꼴보기 싫다. 원래 발뒤꿈치 동그랗잖아 이렇게. 세상에. 근데 그것도 싫어한다는 거야.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는 얘기는 들어봤네요. 그런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건데 문제는 영부인이 정상적인 외교 행보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서 막 뭐라고 하고 뭐 옷을 뭐 뒤집어 입었네. 지금 영부인에 대해서 그런 게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쭉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참 민망한 수준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이거 굳이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네. 할 그런 수준인가? 그러니까요. 뭐, 그냥 아주 뭐 진짜 이상한 행보 막 그 뭐라 그러죠? 최순실 같은 그런 일 있고 이런 거면은 정말 제가 지금보다 더 막 난리를 치면서 욕을 해도 우리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이 지금 트집 잡기는 그야말로 트집 이상의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수준을 높여주시기 바란다. 지키는 것의 수준을 좀 높여주시기 바란다.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는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네. 얼마나 칭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그때 박근혜 이란 순방도 그 이번 노르웨이 북유럽 순방처럼 최초로 국빈 방문을 요청을 받아서 간 국빈 방문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민원련에서 방송 모니터 그 보고서가 나갔는데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의 히잡 착용이나 이런 것도 막 보도를 하고 대통령이 뭐 먹었는지 뭐 입었는지 네, 뭐 입었는지 이런 것도 보도를 하고 막 그 박근혜 대통령이 1962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란 국빈 방문에 나섰는데요. 테헤란 마흐라바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에 하얀색 스카프 비슷한 걸 두르고 있죠. 바로 이슬람 전통 두건, 히잡의 일종인 루살입니다. 히잡은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리개를 뜻하는데요. 이란식 히잡인 루사리는 페르시아어로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뜻합니다. 정교 일치 국가인 이란은 이슬람 신자가 아닌 외국인 여성에게도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현지 문화 존중 차원에서 방문 기간 내내 루사리를 머리에 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남녀가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이란 관습에 따라 공항에 영접 나온 이란 쪽 인사들과 목례만 나눴습니다. 이란 측도 전통 의상을 입은 어린 소녀가 꽃다발을 증정하는 의전으로 박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란의 의전 관행상 하동의 공항 꽃다발 영접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중동 4개국 순방 때도 이슬람 전통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의 이슬람 사원인 그랜드 모스크를 시찰할 때 직사각형 스카프 형태의 이슬람 전통 의상 샤일라를 머리에 둘러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습니다. 수행 언론 노릇에 충실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어찌나 나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내가. 네, 그리고 특히 경제 성과 관련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이란 가서 뭐 42조 희소식, 371억 달러 확보, 123개 기업이 6,100억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본 계약 체결된 게 몇 건 없고 거의 다 MOU 네.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MOU 수준이었고 나중에 미국 이란 관계가 다시 나빠져가지고 경제 제재를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계약도 신기루처럼 막 날아간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는 박근혜 때가 약간 이 언론들의 원죄가 돼가지고 그 신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이 이번 미국 순방에서 입었던 의상들은 가히 패션 외교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한복, 또 행사장 성격에 맞게 옷 색상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도착과 함께 선보인 다양한 패션은 남성 리더들이 보여줄 수 없는 시각적인 메시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첫 일정이었던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는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즐겨 입던 미색 한복으로 고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미국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 만찬장에서는 자수저고리에 고려 청자의 비취색 치마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와 문화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인연을 내세운 박 대통령의 프랑스어 연설은
현지인들에게 친근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어 연설에 양국 경제인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영국 방문 마지막 일정 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은 미소를 잃지 않고 일어나 기퍼드 시장 내외에게 재치 있게 말을 건넵니다. 드라마틱 엔트리, 극적인 입장이라는 한마디에 분위기는 전환됐고 행사는 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만찬을 마치고 나올 때 박 대통령은 콰이어트 엑시트, 퇴장할 땐 조용히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박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어제 잘 들었습니다. 한 명이든 네 명이든 적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했기에 이 댓글 적기 직전에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인구수가 23만 7,247명이더군요. 이 정도면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10,000명만 선별해도 여론조사에도 충분할 텐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10,000명도 바라지 않습니다. 10,000명 안 해요. 선거 여론조사 때 500명? 정말 몇 안 해요. 500명, 1,000명? 네. 뭐 적으면 한 300명 정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1,000명을 전 국민 대상할 때 우리가 1,000명을 여론조사하잖아요. 사실 200명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200명 그 표본으로는. 네네. 중앙일보도 그렇지만 조선일보는 더 한심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공시영 활동가는 조선이 활동가와 엮어서 엉뚱 콤비라고 해도 어울릴 듯해요. 엉뚱소녀 조선이와 엉뚱소년 공시영 활동가의 콜라보도 기대할 듯하면 기대하고 싶다고. 마침 두 분이 동시간대에 좋은 보도 시상 라이브 중계도 하니 잘 어울릴 듯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역할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조선이는 생중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공시영은 그 자리에 계속 넣고 조선이 활동가 그리고 뭐 먹었는지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점심 뭐 드셨는지. 네, 너무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형님 맞아. 리액션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비 많이 오네요 하셨고요. 오늘 아침 방송 얘기하셨어요. 네, 뉴스공장 캡처해 주셨습니다. 네. 이 안진걸 소장이 나와가지고 또 옆에서 민원연 또 막 칭찬하고 해가지고 참 네, 민망했습니다. 그 코너 자체가 민원연 약간 찬양하는 방송이더라고요. 양 변호사도 오늘따라 이상하게 나한테 자꾸 민원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셔가지고 뭐 김어준 씨보다 더 스무스하고 좋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참말로. 네, 그리고 미령곰탱님께서 오늘 우리가 방송한 그 TV조선 이것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에둘아빠님은 읽어주세요. 에둘아빠님 1,000원 후원을 해주시면서 며칠 전 MBN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상대 패널도 없고 손혜원 의원이겠죠? 손 의원 쪽 주장은 소개조차 않더군요. 이미 그 방송에선 손 의원은 이미 투기꾼이고 범죄자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방송을 믿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하시면서 분노를 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네. MBN 문제입니다. 뭐 MBN만 문제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를 봤더니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님께서 이 제목, 이 아이디로 이렇게 댓글 자주 달아주시거든요. 오늘도 감사하셨고요. DBS 소리님께서 화면 좀 나오면 안 되나요? 하셨어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좀 기다리세요. 네, 권영익님 심각한 일인데 왜 이렇게 정감이 가는 옛날 얘기 듣는 기분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 크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영님 언론은 반드시 감시되어야 합니다. 현 대한민국 최고의 적폐 언론 감시 시민들의 집중된 힘 민원연은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들 왜 칭찬을 해주셔서 계속 찬양하시네. 다들. 네. 볼프강 윤의 매일 찬양님께서는 민원연 덕분에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히치콕씨님 기레기들 말장난 좀 그만하지. 네 그렇게 하셨고 네. 하늘보라님께서 화이팅. 그 다음에 하데스님께서 최모 교사의 기사를 찾아보고 진짜 분을 참을 수 없었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은 진짜 없는지 계란판으로도 만들어 쓰기 더러운 것들 이렇게 하면서 네. 아마 저기 조선일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계란판 하면 또 조선일보죠. 네. 네,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게 안 보는 것 빼고는 지금 우리로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내년이 그 100주년이라 그랬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민원연도 얘네 100주년을 그냥 호락호락 좋게 곱게 보내줄 수는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100주년을 맞아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뭐 댓글로 자주자주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뭐 공모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까 뭐 여쭤보는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떠오르는 족족 조선일보를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가? 막 그 괜히 뭐 폭탄 던져라 이런 거 말고요. 정상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줄 수 있는 운동 이런 거 좀 아이디어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네. 금요일에 그거는 금요일에 이정일 PD가 하시죠. 네 공개방송 600회 특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아는 활동가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네. 거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죠. 그래서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활동을 좀 알자. 좀 아는 활동가가 되자. 이런 의미로 좀 아는 활동가. 그 다음에 하나는 언론에서 좀 아는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라는 의미로 제가 좀 아는 활동가라고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한테 좀 제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계속 몰랐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네, 아닙니다. 왜? 뭘 몰랐으면 해. 활동가에 대해서 이미 다 보여줬어. 그래서 활동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 오는지 한번 현장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 7시 금요일입니다. 민원연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많이 신청하시면 좋은데 너무 조금 오면 진짜 무슨 가족끼리 딱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이미 그분들 신청했어요. 떠오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분들은 벌써 이미 했습니다. 신청을. 네, 예, 그분들은 저기 본인들이 먹을 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병인지. 그분들은 신청 안 하셔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굳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상수인가요, 상수?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놀러 오세요. 이렇게 네. 신입 회원 아니어도 되잖아요. 이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우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네. 이 방송은 회원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이 듣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아예 한번 가볼까? 쟤네들 뭐라고 낄낄거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노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막 그렇게 김어준 씨 그 공개 방송처럼 막 나왔다가 휙 3분 만에 들어가고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모여가지고 한참을 히히닥거리고 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랑 놀아주는 게 저는 우리한테 되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활동가들도 한번 다 쭉 한번 보시고 네. 저희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네. 방송이 진짜 어떻게 되는가 뭐 그렇게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는 네. 그런 재밌는 첫 공개 방송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어찌됐든 제가 지역에 가기 전에 빨리 녹음을 후다닥 해놓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련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